자, 1교시 주간 테스트 9번부터 문법부터 보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하는 과정, 방금 했으니까 하는 과정 아까 했던 말이지만 다시 잘 주목해서 봅시다.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지. 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늘 내용을 줄줄 읽는 게 아니라 히읗 탈락. 자, 그럼 봅시다. 그렇죠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축약이니까 아니죠. 니은을 보면 나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죠. 놓는다는 얘가 디귿 끝소리 현상을 더해서 비음화가 된 거죠.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해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처럼 했어야 되는 거야. 그지? 연필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얘도 탈락이니까 아니죠. 아, 지금 탈락 맞는 거니까 얘는 답이네요. 그 다음 좋아요도 얘가 탈락이니까 답이고요. 비율보면 하얗다는 어떻게 됐어? 하얗다 요게 축약이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죠.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밑에. 자, 이거 하라 그랬죠? 얘가 끝소리 이렇게. 그 다음 얘도 끝소리. 그 다음 흑 이거 어떻게 나요? 고무판이죠? 이렇게 해서 자음근 단순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속도감 있게 따라오세요. 못한 것만. 알겠죠? 자기가 못한 거 빨간색으로 꼭 하고 봐야 돼요. 다음엔 잘해야 돼. 자음근 단순하니까 이거 이렇게 했죠. 그죠? 틀렸죠? 이렇게. 11번 겹받침 중에 뒤에 있는 자음, 뒤에 있는 거 이거 뭐야? 순행이라 그래. 순행이 아니라 자음근 단순하니까 뒤에 있는 거 뭐겠어? 기어 리을 더하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뒤 동그라미 치고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리을 더하기 고무판 요걸 묻는 거죠. 해봅시다. 갑 요건 앞에 거니까 틀렸죠. 넉도 앞에 거니까 틀렸습니다. 리을 더하기 고무판 답 디귿이죠. 그 다음 리을 더하기 고무판 답 리을이고요. 리을 더하기 고무판 미음이네요. 기억 요거 앞에 거니까 답이 아니죠.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자, 12번. 자, 너무 빠르면 얘기하세요. 거센 소리 내기 이거 히읗 이거 다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얘는 히읗 축약을 말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거센 소리 내기. 자, 봅시다. 얘 이렇게 돼서 맞죠. 그 다음 니은 얘는 탈락 틀렸고 맏형 이렇게 되니까 축약. 그 다음 오른이라는 건 요거 탈락되는 거죠. 틀렸고요. 9페이지 요거 해서 축약 미음. 꿈같이는 이건 여름된 다음에 구개음화 되는 거죠. 이렇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미음이네요. 됐나요? 이렇게 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지난 클리닉에서 독서, 지문 분석하는 거 했었는데 클리닉에 못 왔거나 아직 영상을 보지 않았을 때는 꼭 봐야 돼. 알겠죠? 오늘은 거기 연장선에서 필기 해보겠습니다. 클리닉 필기장에다가 적어야 돼요. 먼저 지문 분석하는 거 먼저. 제재별 지문의 특징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면서 동시에 써나갑니다. 자, 먼저 철학. 독서예요. 독서죠. 요 앞에. 영역은 독서. 제재별 지문 분석. 자, 먼저 철학 지문이 나오면 이거는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복합 지문으로 나옵니다. 가나 지문 나오는. 빠르게 집중해서 씁니다. 느긋하게 하지 말고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공차라는 얘기 지난번에 했었죠.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서 지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경제 지문이 나오면 경제의 기본 원리를 숙지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 공급 이렇게.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나올 때마다 뭘 정리해? 구체적으로 쓰면 경제 원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나올 때마다 경제 원리를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법지문 보겠습니다. 법지문이 나오면 지문의 내용 정리에 판례를 중심으로 봐야 돼. 판례가. 항상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례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돼요. 특히 민법이 어려운데 민법은 전부 다 계약으로서 채권과 채무관계야. 이런 식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뭔가를 이행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기술지문과 생물지문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기술지문과 생물지문은 전부 다 과정이야. 그래서 A, B, C, D 단계로 나갈 때 이 A와 가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있는 현상이나 요소, 현상이라기보다는 원리. 고쳐보죠. 현상이보다는 원리 또는 요소, 이걸 파악하는 문제예요. 각 단계에서. 거기에 주목하고, 과학지문, 특히 과학지문 중에서 물리와 화학은 함수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글을 읽을 때 A 곱하기 B는 C다 그러면 이건 수식이 아니라 A, B는 C와 비례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 그리고 A분의 1은 C다 이렇게 분모에 있는 것들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그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 과학 지문 중에서는 특히 지구과학은 방향이 중요해. 특히 방향을 볼 때도 관점이 되게 중요해. 이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지구야. 지구 안에서의 위는 북반구고 남반구인데 바람의 방향이야. 이걸 봐봐. 요 점을 보면, 요 부분을 보면, 자, 나의 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대상의 관점에서도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남반구인 얘를 보면, 여기에 있는 얘를 보면, 얘가 지금 요쪽이고, 얘가 지금 요쪽인 건데, 남반구를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른쪽이 맞지만, 있는 것처럼 오른쪽이지만, 이 대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거꾸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방향. 알겠죠? 지구과학에서는 뭐든지 방향이다라는 거 주목하고요. 자, 여기까지 다 적었죠? 빨리 적어야 돼. 좀 확대해주세요. 안쪽 써주세요. 프린트 해줄게. 자, 그 다음 문제 유형별 분석 보세요. 문제 유형별 분석은 내용 확인하는 문제. 이건 중심화제를 파악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중심화제는 선지에서 반복되는 단어다. 그 다음 전개방식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전개방식 문제는 표현 문제다. 그래서 읽기 전에 핵심을 파악하는 거다. 봐야 돼. 그래서 이건 마치 시적 표현이나 서술방식 문제하고 똑같이 푸는 거다. 그 다음 개념 확인하는 문제는 해당 번호에 문항 번호를 적고 그게 핵심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 문제 나올 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추론하는 문제는 앞추론과 뒤추론이 있다. 이런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잘 푸는지 못 푸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특정한 이건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가 자꾸 틀린다 그러면 이것과 동일한 유형을 기출문제에서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개념 적용하는 문제는 고난도 문제야. 3점짜리고 이 보기에서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먼저 인문지문을 보면 성격상 자, 뒤따라 적으려고 하지 말고 프린트 준다니까. 자, 주목해 보세요. 인문지문은 관점과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 A가 지문이 A고 보기가 B라고 할 때 A가 B에게 해줄 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B의 사실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A의 관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지문에서는 아까 판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경제에서는 원리가 중요하고 개념 적용할 때 기술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어휘 문제는 지시적 의미를 묻거나 문맥적 의미를 묻거나 전의적 의미를 물어요. 눈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자, 지시적 의미는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맨 나중에 푸는 거야. 중간에 풀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푸는 양식도 보면 지문에 A가 있고 B에 선지가 있잖아. 그럼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요 단어 두 개를 바로. 근데 그에 비해서 문맥적 의미는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푼다. 근데 어떻게 푸는 거냐? 지문에 A가 있고 선지에 B가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B를 넣는 거지. 그래서 말이 되면 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전의적 의미는 똑같은 단어의 쓰임을 묻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푸냐. 지문에 A라는 단어가 있고 선지에 B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A의 대상을 보는 거야. 똑같은. 그지?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제가 고쳐서 줄게요. B가 아니라 여기 똑같은 A가 나오는 거죠. 구별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A가 이렇게 나올 때 대상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됐죠?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볼 거야. 지문을 한번 볼까요? 아니야. 요거는 실제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이따가 문제 풀 때 보겠고, 그 다음 위에서 우리가 푼 거 중에 C를 한번 볼 거야. 이거 다 프린트해서 줄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유치원의 생명에서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텐데, 그 생명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문학 작품이 나올 때마다 그거 정리해 가야 돼. 계속. 알겠죠? 정리를 해볼 거야. 유치원의 생명에서는 화자가 뭘 추구하는 거야? 독한 회의와 삶의 애증을 추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독한 회의는 구하지 못하고 삶의 애증은 내가 짐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듣고 있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 거죠. 아라비아 사막은 뭐야? 영겁의 호적이고 열사의 끝인데 여기서는 백일과 알라의 신이 존재하는 게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극한 상황인 거야. 이 극한 상황에서 열렬한 고독을 느끼다 보면 뭘 발견한다고? 본질적인 나를 발견한다는 거지. 이 나는 나의 생명이고. 이해돼요? 볼 거야. 원시에 본연한 자태고. 이걸 회복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의지적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시, 농문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이 얼룩진 얼굴 했는데 이 분은 중의적인 의미로 분노라는 뜻도 있고 화장이라는 뜻도 있어. 공연하다 보니까 화장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술은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공간의 이동 후 전개 방식이 매우 중요해. 텅 빈 운동장, 소주집, 장거리 이렇게 운동한다. 그 다음 신명이 난다는 부분은 반어이고 역설이다. 왜? 신명이 나는 게 아니니까 반어이고
나는 되게 농사일이 힘든 상황인데 뭔가 행사 때문에 농부를 키워야 되는 역설적 상황이라는 거죠. 기분 좋게. 마치 부모님 돌아가신 개그맨이 공연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다. 그럼 실제로 한번 볼게. 지문 분석만 볼 거예요. 자, 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자, 유치환 동그라미 치고 의지적인 사람이야. 유치환 하면 머릿속에 생각나요. 의지적. 아, 이건 나 볼 때 하게 될 텐데. 봅시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해. 이게 화자가 지향하는 거죠. 독한 회의가. 그죠? 구분하지 못해. 이게 현실이지.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끼고 있는 현실이죠. 이건 동일한 대상이겠지. 저 머나라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라색의 사멸한 영겁의 허적이야.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는 열사의 끝이야. 그 열렬한 고독이란 현실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이게 화자의 태도죠.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변하게 될 거야. 이게 지향인 거죠. 본질적인 자. 나란 나의 생명 똑같은 거죠.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다시 배우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 요건 알아둬야 돼요. 사구 단어. 이 사구는 무슨 뜻이야? 필기장에 적어야 돼. 이렇게 해주는 건 사구. 적어보세요. 모래 언덕이란 뜻이에요. 요 밑에 유치환도 써두세요. 작가 유치환 하면 의지적. 이렇게. 자, 계속 가보면 어느 모래 언덕에 회한 없는 후회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내가 그걸 못 찾은다면. 그래서 여기는 의지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 옆에 신경님의 농무를 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여긴 대구법이죠. 이렇게 표시하면 대구법이란 뜻이야.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오고 난 텅 빈 운동장. 이 현실이죠. 우리는 여기 분 나왔잖아. 이 중의적이라는 거죠. 얼룩진 얼굴로. 그러니까 이게 화자의 정서일 수 있죠. 뭔가 화가 난 거야. 학교 앞 소주집으로 온 거죠. 이렇게. 술을 마신다. 이게 체념적인 태도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원통하다. 정서이고요. 꽹과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온 거죠. 지금 시장에 있는 거리.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 뿐. 얘네들은 필요 없는 대상이지. 이런 거를 알리바이라 그랬지. 부재증명. 알리바이. 이렇게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거 알리바이. 처녀애들은 기름칫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밟아. 이거 대립적인 요소입니다. 현실은 어두운데 대립적인 요소.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소림처럼 해야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자, 이게 현실이죠. 산구석에. 발버둥치들 무엇하랴. 이게 체념적인 태도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이제 이렇게 현실이 구체화되는 과정이에요. 아주 직설적인 현실이죠. 아예 예펜나에게나 맡겨주고 이것도 체념적이죠. 쇠전을 거쳐서 도수장 앞에 올 때 지금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것도 태도인데 여기가 반어라 그랬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긁거나 고개짓을 하고 돌겨라. 여기 두 개도 대구법이네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는 서리법이고 사실.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과제학습할 때 또 할게요. 수고했습니다.